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너도 나도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60층을 넘는 아파트들이 좀 수두룩한데 문제는요, 이 높아지는 층수만큼 공사 기간도 그리고 비용도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60층이 넘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사업, 과연 득이 더 클까요? 실이 더 클까요? 서울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핵심 이슈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함께 하실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께 하실 분은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명길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제가 팍스 경제가 처음이라서 긴장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와 그리고 좋은 지역들 제가 열심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다 좋은데요. 조금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활짝 웃으시면서 세미나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내일 5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진행하고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포역 3번 출구 1심 빌딩 3층 307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니까 편하게 참석하시면 좋겠고 방송 중간에 자꾸 이렇게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 중간중간에 화면 하단에 번호와 문자 그리고 상단에는 계속해서 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바로 문의 주시고요.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긴장이 어느 정도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요즘 그 재개발 또 앞서서 오프닝에서는 재건축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변 이야기였잖아요. 한강변에는 재건축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재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에 수요도 많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중에서도 이제 노량진 15구역도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도 사실 이 재개발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환골탈태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량진이 좀 한강벨트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노량진 15구역에 대해서 전격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노량진에 주목을 하는지, 왜 많은 분들이 노량진에 관심을 가지는지, 왜 인기가 있는지 전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량진부터 보시기 전에 2026년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 대 대출 규제 지속입니다. 미 연준 말 미국 중앙은행 기준에서 금리 피크아웃에 따른 점진적 인하 기대감과 스트레스 DSR 확대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양상입니다. 이렇게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대출은 규제가 지속되어서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핵심 입지 위주로 수요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 급감입니다. 2021년 이후 인허가 착공 급감 여파로 2026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약 30% 이상 급감하는 전망입니다. 핵심지는 얼어붙은 신축의 희소성이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신축이 더 귀해집니다. 그래서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거래량 회복과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로 거래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단 강남, 여의도, 종로 등 핵심 도심 접근성에 따른 지역별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같은 시장이 같이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서로 다른 시장이 각기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분양가 고공행진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모아타운 인허가가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모델들도 인허가가 가속이 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공사비 원가 상승 여파로 핵심지 일반 분양가는 지속 상향 돌파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로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인기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입지, 상품, 차별화가 승부, 그리고 강남, 여의도 도심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먼저 전문가 전망부터 보시겠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는 보합 유지되면서 상승세에서도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남, 여의도, 종로, 용산 이런 입지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에 수요가 현재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 다수가 상승한다는 전망을 보고 있고 심리적 변곡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서울 신규 입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희소성이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고 상품성 좋은 단지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2026년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 이건 정비 사업의 지연 여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과 매매 지지입니다. 전세가율 회복이 매매가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전세가율 점진적 상승과 매매가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결국에는 신축의 희소성과 입지 차별화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재개발 투자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 속에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지어봤고요. 자, 먼저 갭 메리트입니다. 가격 차이, 말 그대로 가격 차이에서 오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격차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액으로 초기 진입을 통해서 확실히 레버리지 효과 및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트 퀄리티입니다. 좋은 상품성으로의 쏠림 현상입니다. 대형 건설사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 선호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화 설계, 커뮤니티 특화 등 질적 차별화가 향후 자산 가치를 결정한다. 요즘은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와 고급화 설계 이런 상품이 이런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가속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성 제고 및 개발 속도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모델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계획, 인허가 등을 통합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모델이고, 그리고 모아타운도 대규모 정비 방식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정비 방식인데 주민 동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 혜택을 받습니다. 한 1,300%까지 받는데 그래서 상품성이 좋아서 일반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뉴타운과 인접한 구역에 동반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공사비 인상, 금리 변동, 인허가 지연 등 불확실성의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추가 분담금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성 우수구역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합 내부에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언제 들어갈지 초기에 들어갈지 중기에 들어갈지 후기에 들어갈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서울 내 이제 신축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되면서 아파트 매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다양한 혜택과 또 속도를 올리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노량진 15구역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많은 정비 사업 중에 노량진 15구역인 걸까요? 네, 노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량진의 눈부신 변천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낡은 고시촌에서 서남권 핵심 한강 주거벨트로 지금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포 전입니다. 정체되었던 과거입니다. 과거 10에서 20년간 성장이 정체되었던 노후 주거 환경입니다. 고시촌 및 학원가 위주의 단편적이고 협소한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낡고 복잡했던 구수산시장 일대에 노후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 선호도가 낮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지금은 눈부신 미래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에서 8구역 뉴타운과 더불어서 12에서 15구역 모아타운이 동시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대거 입성. 저희가 다 아는 대형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산시장 현대화 및 여의도, 용산, 연계에 한강 라인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량진 뉴타운 전체 개요입니다. 약 1만 세대 공급이고 서남권 최적의 주거단지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자, 공급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1만 세대, 매머드급 미니 신도시 규모입니다. 자, 사업 속도는 1에서 8구역이 지금 전구역 사업 구분 능선을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사 하이엔드 브랜드타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노량진 1구역입니다. 2,992세대 가장 큰 대단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노량진 6구역입니다. 첫 일반 분양이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6구역을 통해서 이제 노량진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타겟입니다. 15구역 등 모아타운 일대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뉴타운 구역에 인프라를 누리면서 현재 이제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한 마지막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량진 재개발 진행 로드맵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해서 2031년 한강벨트 완성까지의 핵심 타임라인을 적어봤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입니다. 작년에 사업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노량진 1만 호 전폭 지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선도구역 8구역과 그리고 6구역도 있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을 했고 4, 5, 7구역 이주 및 철거가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집중 구간입니다. 인허가와 분양 랠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장주 1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얼마 전에 4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구역 첫 일반 분양이 흥행을 했습니다. 경쟁률 3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자, 중요합니다. 15구역 모아타운 동의서가 지금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 달성을 했는데 동의서를 거둔 지 이제 2달에서 한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0%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미래가 기대되는 예상입니다. 2028년부터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입주 개시를 합니다. 6구역, 8구역 등 선도구역의 입주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 인프라 및 상권 형성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초기 시세 분출기다
자산 가치의 상승기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부터 도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에서 31년입니다. 한강벨트의 완성기입니다. 1구역 등 대단지 랜드마크들은 입주가 완료가 되고 15구역 모아타운 신축 입주가 가시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노량진, 반포를 잇는 서남권 최고급 주거타운의 완벽한 재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량진 6구역 분양가와 경쟁률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분양 결과가 시사하는 초기 진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를 보시면 84 타입 약 2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한 평당 약 8천만 원이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84 타입 6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초기 진입 구역의 강력한 메리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청약 경쟁률입니다. 30대 1을 기록했고 고분양가 논란에도 흥행을 성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오른쪽에는 옆에 나타낸 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조합원가와 일반 분양가 가격 격차입니다. 조합원가 자 6억 7천 그리고 일반 분양가 25억 5천 약 18억 8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 동호수 및 한강뷰 선점은 일반 분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지위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하셔서 조합원이 되시면 이런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 30대 1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최고가 분양에도 쏟아진 청약 통장. 노량진의 폭발적 수요와 일반 분양의 뼈아픈 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6구역 일반 분양 경쟁률입니다. 3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운 압도적인 대기 수요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당첨 확률이 약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프리미엄 수요의 확실한 입증이었습니다. 비싼 분양가에도 여의도, 강남, 종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권 하이엔드 신축에 대한 대기 수요가 폭발적임을 숫자로 증명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일반 분양의 뼈아픈 한계를 또 느꼈습니다. 수십대 1, 자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도 당첨이 되더라도 한강 조망권이나 로얄동, 로얄층은 이미 기존 조합원들이 모두 선점을 해서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답은 초기 진입, 재개발 빌라 투자이다. 자, 최상급 입지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의 동호수로 선점하는 유일한 방법은 15구역, 노량진 15구역과 같은 모아타운 초기 구역의 조합원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량진의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트라이앵글. 자, 서울 3대 도심이죠. YBD, GBD, CBD. 중심에 위치한 대체 불가능한 입지가 바로 노량진입니다. 저는 서울 핵심 권역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YBD, 여의도 업무지구입니다. 차량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로는 한정거장입니다. 3분대로 초밀착, 직주, 근접 권역이다. 그리고 금융, IT 계열, 고소득 배우 수요가 탄탄하고 여의도 인프라를 완벽히 공유합니다. 더현대, IFC몰, 한강 이런 인프라들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D입니다. 강남 업무지구. 9호선 급행을 이용했을 때 강남 신논현까지 10분대, 11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소초 반포의 대체 주거지로 현재 노량진은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발 자본 유입의 최우선 수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BD 도심권역입니다. 1호선 라인 노량진역을 이용했을 때 라인 직통 연결이 되어서 원더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전통적 행정 및 문화중심지 접근성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의 완성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교통인프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이다. 자, 트리플 역세권과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서울 서남권 교통의 요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자, 보시겠습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노들역과 7호선 장승백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1호선, 9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급 철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간선도로도 직결이 됩니다.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동작대교 진입 용이하고요. 서울 전역이 빠르게 연결되는 핵심 다축 도로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광역 접근성입니다. 9호선 공항축 연결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접근이 탁월하고 강남, 여의도 출퇴근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공항을 자주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들을 연결해주는 허리 입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량진 15구역의 위치입니다. 자, 완벽한 생활 축과 희소한 평지, 그리고 파노라마 한강뷰의 잠재력입니다. 쾌적한 생활 인프라 축입니다. 노량진역과 장승백역,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노들역까지 핵심 생활축 기존 상권 및 행정타운 예정지와 함께 인프라 이용의 최적 입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투자도 하시지만 실거주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평지입니다. 자, 노량진은 다들 아시겠지만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이 많은 주변 구역 대비해서 15구역은 평지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건축비 절감 및 완공 후에 고급 단지화에 유리하고 일반 재개발을 할 때는 이런 평지가 상품성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한강 조망권입니다. 15구역 옆에 인접해 있는 우성 아파트를 보셨을 때는 10층에서 이미 한강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축 고층 배층 시에 영구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15구역계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약 2.1헥타르, 2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11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약 66% 이미 노후도는 충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량진 15구역 투자 포인트입니다. 왜 지금 당장 15구역을 선점해야 하는가? 네, 실투자 3억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실투자금 약 3억 원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은 여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소규모 조합원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약 200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평지 파노라마 한강뷰를 누릴 수 있고 후발 신축의 가치입니다. 최신 하이엔드 트렌드 및 특화 설계가 적용돼서 압도적인 상품성을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뉴타운 인프라 파급력입니다. 대규모 메가 인프라 완성된 혜택을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망설이면 늦습니다. 서남권 신주거지 벨트, 한강벨트 마지막 탑승 기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투자금 약 3억 원대 초반대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남은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한강 조망 가능하고, 자, 안전 마진이 예상되고 로얄동, 로얄층 선점이 유리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투자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노량진 뉴타운은 이미 많이 진행된 곳도 많아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숨은 알짜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한강뷰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선점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본부장님? 네, 저희가 내일 5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와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이니까 계속 방송 중간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신 빌딩 3층 307호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로엔리 중개법인의 최연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연수 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와 공약들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난과 월세까지 더불어서 즉 매매 시장 그리고 임대 시장까지 모두 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꼭 정신을 차리시고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게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이사님 그런데요. 앞서서 규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많은 규제를 타파하면서 전략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부동산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와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참석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님께서 특별히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해요. 이번 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하나 펼쳐볼까요? 네, 일단 금주의 부동산 뉴스 코멘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활활 불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반도체, 억대 성과급까지 주어지면서 이 돈은 다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 이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머니가 부동산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주식의 수익금 70%가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원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또 양도세 중과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인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급등과 반도체 업종의 성과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 청주 등 이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주식으로 번 돈과 또 반도체 성과급으로 번 돈이 결국 투자로 이어져서 부동산의 유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전세 매물 감소와 입주 물량 부족 등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유동성은 커지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서 공급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5월 9일 이후로 매물 잠김까지 우려가 되다 보니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이 소비를 넘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1만 원이 오를 때 소비로 이어지는 금액은 130원입니다. 자본 이득의 1.3% 수준에 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3에서 4%, 일본 같은 경우는 2.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이 발생한 자본 이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자산 증식을 위한 다른 데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 무주택자, 무주택 가계 같은 경우는 주식 자본 이득의 약 70%가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랠리로 결국 이어진 자본 이득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자금 흐름이 강남권과 경기 남부 이 반도체 벨트 지역에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매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 수익과 성과급으로 인한 현금 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최근 집값 흐름도 이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셔세권입니다. 셔틀버스 노선으로 따라서
가격이 좀 점차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상승률은 수도권의 평균으로 떨고 있고 지난주 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2%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누적 상승분이 7%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회수 움직임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피 랠리로 형성된 자금과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맞물릴 경우 강남과 경기 남부 그리고 청주 등 이런 핵심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과 반도체 머니로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추측의 기사였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 규제의 끝은 임대시장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큰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세 300만 원 주고 누가 살겠냐 했었는데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노도강과 금강구, 비교적 서울 외곽 지역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월세가 고공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원인은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서울에서 월세를 살면 숨만 쉬어도 한 사람분의 월급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월세 가격의 상승분이 너무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외곽 월세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월세 300만 원 수준의 계약이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천, 관악, 구로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첫 번째로는 전세 물건 감소와 그에 따른 월세 전환, 그리고 공급 부족 등 이렇게 동시에 겹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30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 계약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약 4,100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의 적정 수요는 4만 6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임대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건데요. 공급이 줄어들자 임대차 물건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이 준 것도 있지만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같은 기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 전세 물건은 1만 6천 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8천 건보다 약 4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월세는 1만 7천 건에서 1만 5천 건으로 12%가량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회복 없이는 월세 상승의 압력을 낮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전세의 월세 전환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규제와 정책들로 통해서 매매 시장과 또 거기에 임대 시장까지 조금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머니가 부동산으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와닿네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사실 살 수 없는 시장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사님.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5월 9일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종료가 되면서 다시 부활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에서 전략을 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그 변화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이실 텐데요. 일단 5월 9일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우리는 이 날을 기점으로 앞서서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한 위력을 또 실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월 9일 이후 투자 방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매물입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고 난 이후 양도세 중과를 이제 전에 매도를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매물 증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11일자 이때 기준으로는 이미 계산을 다 끝내시고 파실 분들은 다 파셨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신청 건수가 결국 계약과 이어지는 건수로 보셔도 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서울 집합 건물의 증여 건수입니다.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내고 팔겠느니 내 자식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옆쪽도 증여 건수 추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아파트 매물 그리고 증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규제가 바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강남 등 주요 지역,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매매가 다소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결국 살려고 하는 사람도 대출 자체가 어렵다 보니 진입이 어려워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어려워지는 정체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임대시장. 전세 물량 감소를 보셔야 됩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월세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또 혹은 실수요자로 매매로의 전환도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전세 물량도 감소를 하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로의 전환도 시작되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것은 15억 이하 거래 활성화입니다. 바로 15억 이하만 대출이 6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서 15억 이하의 거래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15억 아래에 위치했던 금액대들이 모두가 다 15억을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시장 수요가 하위 가격대로 약간 이동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고 아파트 위주로 규제와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결국 투자자들은 아파트 대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 시장이 확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빌라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 게 아니라 결국 아파트 규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과 즉 또 투자 수요.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빌라 매입을 한 후에 결국 아파트를 얻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될까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추가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아파트 시장도 규제가 시작되고 나니 이미 늦어서 진입을 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아파트의 대체재로 꼽히고 있는 빌라나 다른 부동산 시장도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의 강력한 추가 규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직접 매입을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전략으로 좀 부동산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해도 우리가 돈이 있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물리적인 그런 부분인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정비 사업이 그래서 서울에서 마침 타이밍이 좋게 또 진행이 많이 되나 봐요.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많은 정비 사업지들 중에서 저평가가 된 곳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 모든 서울시장 후보분께서 정비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결국 공급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무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저평가된 입지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추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부동산의 키워드를 간단하게 꼽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조망 계열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트렌드가 존재를 했듯이 구축 아파트를 많이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장이 큰 아파트가 예전에는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차량이 많아지면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가 선호가 되듯이 이런 키워드와 트렌드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 부동산의 키워드는 자연 조망 계열로 한강뷰, 리버뷰, 공원뷰, 숲뷰 같은 이런 녹지 프리미엄과 조망권이 되게 메리트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교통 입지 계열입니다. 역세권과 아니면 이런 GTX 같은 추가적인 교통 수혜가 있거나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도보권 그리고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생활 상권 계열입니다. 백세권, 스세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테고 이 학세권 그리고 병세권 이런 생활 인프라가 완성돼 있는 곳을 많이들 찾고 계신다. 그래서 자연 조망 계열과 교통 입지 계열, 생활 상권 계열 이 중에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곳은 바로 성동구 송정동입니다. 송정동이라고 하면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이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이 성수동의 입지를 먼저 살펴보면 성수동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서울 아파트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과 그리고 숲,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연 경관과 거기에 더불어서 상권까지 이런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가 완성이 되어 있는 성수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수 전략정비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성수동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한강을 따라서 자양동과 또 위쪽으로는 이 송정동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송정동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정동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중랑물재생센터가 지하화되고 현대화 그리고 공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랑천과 또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중랑천 자체도 수변 공원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수동의 확장 수혜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입지입니다. 여기 위쪽은 성수동 북쪽 같은 경우는 IT밸리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장까지 맞춰져 있고 주거 단지로 변모를 할 성정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와 성수까지 이어지는 교통권으로 강 2부까지의 진출이 원활한 위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목해야 할 송정동입니다. 왜 송정동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 결국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동구와 광진구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완성된 입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시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저평가된 데를 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반영이 비교적 많이 된 한강변 라인보다는 좀 더 내륙으로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거의 역할을 하면서 또 중랑천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한강변의 위력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랑천도 결국은 하천이고 그리고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입지가 좋구나라고 느끼실 텐데요. 네. 그리고 이 송정동은 중랑천과 더불어서 또 장점이 있는 게 요새 이렇게 뉴타운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데를 가보시면 굉장히 언덕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중랑천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좋은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는 80%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정비가 필요한 입지라고 할 수 있고요.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과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얼마나 좋을 것인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임장도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분양가는 약 5억 원대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실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때 실투자금 약 3억 원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6억 이하 소형 신축 혜택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송정동 말씀을 드렸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거나 또 로엔리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동구 재개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동구에도 재개발이 있었군요.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7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는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